11시 주식 캐즈원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정말 이 미국에서 불어온 금리 급등의 공포감으로 하루하루가 다른 이 파도 타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도를 타는 서퍼가 파도를 무서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파도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멋지게 타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서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이 파도 무서워서 한 발짝 물러서 계실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도 짜릿한 수익을 잘 챙기고 계실까요? 자, 열심히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마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은 오늘 아쉽게도 또다시 파란불로 전환해냈습니다. 코스피는 2.8% 약세로 3,012포인트 선에 맞췄고요. 코스닥은 2.38% 하락입니다. 913.94에 문을 닫았네요. 오늘처럼 개인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들인 건 처음입니다. 기관이 1조 원 넘게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2조 8천억가량 함께 팔자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매물 폭탄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받아냈죠. 3조 7천억이 넘는 대규모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수급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외국인 기관이 장중 내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만이 홀로 지수를 받쳐내면서 4천억에 가까운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눈에 띄었습니다. 좀 3월 팬데믹 이후 최대폭으로 오른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간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한때 1.6%까지 돌파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오늘 무려 15원 이상 급등한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금요일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한 주 장 저희는 좀 복습을 해보고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다음 주 장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종 이야기, 또 다음 주 공략주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저희와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이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란톡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MTN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라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찰칵 찍으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편한 방법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와 또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앵커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들어와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많은 궁금한 점들, 질문도 남겨주시고 전문가 응원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퀴즈왕에 도전하는 두 분의 전문가부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지금 확인해보시죠. 자, 11시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퀴즈왕이 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김재경, 야신 김동호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과 오늘도 퀴즈 열심히 풀어보고요. 시장 정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이유, 바로 오늘의 승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실지, 또 무료 방송까지 차지하게 되실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 풀어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오늘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쉽게도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좀 파란불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그나마 디지털 화폐 업종이 조금씩 빨간불을 선별적으로 켜내주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 자체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KCT나 KCS가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해운주들도 시장 약세를 거스르고 빨간불을 좀 켜낸 부분도 눈에 띄긴 하지만 그 힘이 마감대까지 아직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업종을 찾아내기보다는 저희가 혹시 좀 지금 살펴봐야 될 업종이 없을지 두 분의 전문가의 눈으로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오늘 어떤 업종에 집중하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먼저 김재경 전문가는요,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와 주셨고요. 야신 김동우 전문가는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각각 좀 자세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경 전문가와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디지털 화폐 꼽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앞서 살펴본 두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체할 굉장히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디지털 화폐 어떻게 좀 풀어가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돈이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될 만한 섹터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엮여서 오늘 전 종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만큼 수급이 몰리지 못했다는 뜻인데,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좀 많이 갔어요. 그 이유가 비트코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와 또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디지털 화폐를 또 언급하면서 좀 이것이 좀 부각이 됐다. 그리고 전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디지털 화폐 발언에 또 따라서 아무래도 이슈가 좀 크게 되지 않았나 또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설계나 기술 면에서 검토가 또 거의 마무리됐다. 이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수급이 또 굉장히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을 한번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슈 섹터 그리고 수급만으로 오늘 또 갔고 아무래도 시장에 오늘 수급이 또 몰릴 수 있는 섹터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독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KCT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보실 때마다 1, 2, 3등주를 꼭 봐라. 왜냐면은 그런 주식들이 나중에도 이런 관련주가 이슈가 되게 되면은 가장 크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갔죠. 그리고 작년에 9월 17일 날 냈던 그 가격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KCS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물론 오늘 상한가 갔고요. 추세는 똑같이 좋습니다. 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간 것보다는 시장에서 단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흐름 움직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종목은 KC안인데요. 역시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1등, 2등주 말고 그 다음 3등주부터는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수급이 조금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관련주들을 공략할 때는 1등, 2등주 가장 좀 센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리 선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종목이죠.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조금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또 굉장히 전일 대비 거래량이 무려 2,200%가 넘게 터졌죠. 네, 아무래도 추세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푸른기술도 마찬가지로 전일 거래량 대비서 800%가 좀 넘게 터진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네트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또 현금 인출기에 대한 관련 섹터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퍼센테이지도 제일 낮죠. 200% 좀 넘게 터졌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량만 봐도 수급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1, 2, 3등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이런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경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화폐 업종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재무장관이 또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도 디지털 화폐 언급을 했을 만큼 조금 집중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관련주들로는 KCT, K사인, KCS까지 함께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미리 선점할 때도 1, 2, 3등주 대표주들을 좀 먼저 살펴보자라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야신 김동우 전문가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백신 국내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최근의 장세를 보면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처럼 세계 증시가 거의 과열이죠. 과열이 아니라 이거는 뜨거워서 손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나 또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론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너무 많다는 점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자체의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남아프리카라든지 지금 많이 그 변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백신의 대책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지금 회사마다 자기네 백신은 효과가 있다. 근데 대충 그게 검증되고 또 하려면 최소한 6개월? 1년은 기본적으로 걸릴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2021년도고 2022년, 2023년 제가 작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확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작년에 하루에 몇십 명씩만 나와도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1000명 선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통 400명대 이상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또 이제 코로나 확산이 또 재조명될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코로나를 중심으로 한 종목 이슈를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유고요. 이제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이제 예전하고는 좀 틀릴 거예요. 셀트리온과 시젠 그리고 수젠텍 이런 종목들을 제가 사실 이건 매수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제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참고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수젠텍 같은 경우는 지금 65,800원까지 작년에 굉장히 버블이 심했어요. 실질적인 액츄얼한 세일즈와 프로핏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는 제약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급상승을 했죠. 근데 수젠텍 같은 경우도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세프템버 9월 달에 거의 65,800원까지 갔었는데요. 실적을 따져보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어요? 13,600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려왔죠. 그렇죠? 그런데 수젠텍이 좀 호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젠텍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지금 다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자,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자, 바이오 사업 쪽에 중국과 국영 기업과의 협약 체결이 나왔고요. 이제 오리온이 직접 바이오를 개발하고 지금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유망한 업체들과 컴바인 해가지고 그런 사업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도와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 중에서 수젠텍이 한 부분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오리온과 계약 체결이 자체가 좀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향후에 수젠텍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아마 지금의 침체 구간을 이제 지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젠텍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될 종목은 파미셀인데요. 예전에 보면 한 1, 2년 전, 2, 3년 전만 해도 파미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어요. 보시면 26,500원까지 이렇게 갔다가 그것도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2,000원, 3,000원대 있던 종목이 거의 10배 이상 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2020년도 실적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파미셀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슬슬 좀 변하고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장세에는
못 이기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4,000원대, 15,000원대라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워낙에 시총도 굉장히 높고요. 그동안에 버블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요. 시총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자체도 워낙에 비싸고요. 그리고 등락률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당분간 저는 보류한 의견을 일단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시제는 잠시 후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또 백신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 시젠, 수젠텍, 파미셀, 셀트리온까지 자세히 차트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대망의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벌써 이렇게 몸도 막 풀고 계시고요. 열심히 잘 풀려고 또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라운드 첫 번째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금요일이라 확실히 난이도를 업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종목 코드를 보고 종목명을 맞추시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매일매일 접하는 그 숫자들이지만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도 하시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는 됐는데요. 네. 오늘 저번에 저한테 졌잖아요. 오늘 이를 갈고 나왔을 것 같아서 조금 두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문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자, 종목 코드에 맞는 종목명 찾기입니다. 땡땡 두 글자가 등장했고요. 미안합니다. 이거는 제 096530인데 공략주. 지금도 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시젠. 시즌이라고 바로 어선공. 맞춰주셨습니다. 야신 김동우 전문가님 미안합니다. 정답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기고 오늘 어떡해. 첫 번째 문제는 야신 김동우 전문가께 굉장히 유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김재경 맞아요. 전문가에게도 유리한 문제는 등장할 거예요.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자, 이번엔 땡땡땡입니다. 035720 있네요. 이 유명한 종목을. 두 분 다 그러네. 손을 뻗으셨지만 지금 김재경 맞아요. 전문가께서 조금 더 네, 빠르셨어요. 이 유명한 피곤해서 종목. 못 봤어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라고 맞춰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035720  bingo. 카카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bingo. 오, 굉장히 또 bingo. 잘 맞춰주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이제 종목 코드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까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맞추시는 분께서 1라운드 승자를 또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열어보시죠. 이번엔 좀 기네요. 땡땡땡땡땡 5글자고요. 좀 어렵다. 139670입니다. 자, 이번엔 좀 어려워요. 두 분이 전혀 알쏭달쏭한 모습인데요. 일로 시작한 코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있었어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매각 이슈도 좀 있습니다. 매각 이슈. 지금 모르겠어요. 아실까요? 제가 그 상한가 종목들 좀 추려놓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그 매각 이슈라면은 키네마스터가 아닐까. 네. 맞아요. 최근까지 이번 주 키네마스터가 계속해서 아닐까. 시장을 달궜던 이슈입니다. 키네마스터 정답입니다. 자, 와우. 동영상 편집과 관련한 기업입니다. 대박. 네. 키네마스터 정답이었고요. 자, 이렇게 세 문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승자를 제가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분이 1라운드 승자가 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번 라운드는 김재경 전문가의 승리였습니다. 자, 아직까지 2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했던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 가운데 눈에 띈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 간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부강약품이 지금 눈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오늘 오전부터 코로나19 치료
치료제 레보비르의 임상 2상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슈팅이 나오더니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한국석유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역시 개별 이슈로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과 함께 상승세 타기 시작했고요. 오늘까지도 이틀 연속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가운데 또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셨을지 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종목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자, 두 분은 또 어떤 종목을 보셨을지 자세히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경 전문가는 지금 KCT를 가지고 와주셨고요. 야신 김동우 전문가는 기아차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재경 전문가와 KCT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업종에서 디지털 화폐를 꼽아주셨고 네, 맞습니다. KCT는 조금 더 자세히 디테일한 내용을 좀 짚어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수급이 많이 몰렸던 섹터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1등주, 2등주의 이제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사실은 뭐 각종 금융 단말기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 63%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수급이 붙게 되면은 아무래도 품절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컴퓨터 지주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고요. 금융 단말기 시스템 그리고 특수 단말기 제조 또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업체들로는 금융기관이랑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좀 갖고 온 이유를 가장 크게 설명드리면은 자. 사실 이 기업이 실적이 오늘 이슈로 좀 많이 난다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 종목은 지금 작년에 9월 17일 날 났던 9,020원의 신고가를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넘어갈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추격 매수해서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실적이 이것 때문에 마이너스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단발성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발성 이슈에 추격 매수 해가지고 만약에 이 종목이 그냥 물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적 나는 걸 또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실적이 많이 나는 기업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리게 되면은 조금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이 붙고 반짝반짝 한다 그래가지고 추격 매수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무리 강하고 수급이 붙더라도 추격 매수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빨리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붙은 자리에서 좀 종목이 눌릴 때가 있거든요. 눌릴 때 그 부분에서 눌림목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사실 강한 종목이 더 잘 가는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KCT는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다시 해주신 거였고요. KCT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야신 김동우 전문가는 기아차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짚어볼 이슈가 있습니다. 기아차는 또 다른 분야에서 애플카와 협업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히 좀 이슈를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기아차를 갖고 나온 이유는 관심 종목으로 드리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LG전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삼성 SDI 지금 조정들이 제가 주장한 대로 계속 강조한 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96,000원에서 10만 전자 해서 뭐 얼마나 더 수익을 내실 거라고 그렇게 94,000원, 95,000원에 왜 매수하냐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는데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보시면 2020년도 줄라이, 그러니까 7월 달만 해도요. 3만 원대였어요. 3만 원대. 그런데 지금 2월 달에 보시면 10만 원대가 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매출이 이만큼 늘었을까요? 그리고 애플과 현대차가 지금 계약을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뭐 중단했다, 뭐 그런 같은 이슈를 가지고 다시 진행되고 있다, 뭐 어떤 부분이 됐다. 오늘 이슈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It's very short term. 그래서 저는 매수하지 마시라 그랬고요. 자,
자, 오늘 보시면 고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뭐 8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것도 따라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협업에 대한, 애플과의 협업에 대한 거는 그냥 just happening이에요, 지금.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나온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아차 지금 충분히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대차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두고 보세요. 이번 주도 제가 맞았죠? 지난주부터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눌림 기다리셔라. 제가 사인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역시 기아차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아차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쯤에서 다시 등장할 게 있습니다. 역시 퀴즈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주식회전왕의 재미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요, 시총상위 종목 맞히기입니다. 저희가 시총상위도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쭈르륵 등장하는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종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역시 3가지 문제가 등장하고요. 2문제를 먼저 맞히시는 분께서 이번 라운드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님들, 자, 네. 저희가 충분히 많이 풀어봤던 됐습니다. 문제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부저를 좀 누르시는 분께서 이거 지면 승리를 그냥 가져가실 끝나는 수 건가요?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열심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거는 내가 약하니까. 아닙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코스피 시총 상위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11위부터 20위까지 등장해 있는 가운데 13위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야신 전문가께서 이거 틀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보이는 게 네. 포스코 안 보여요. 포스코가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10위권에는 역시 포스코 없으니까. 예. 영어라서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네. 맞춰주신 것 네네네. 같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자신 없게 얘기하셨지만 자신 없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잘 맞춰주셨고요. 이렇게 찍더라도 빠르게 부저를 좀 눌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엔 코스닥 시총 상위가 등장을 했고요. 11위부터 20위 가운데 이쁜가요? 지금 아니, 20위가 비어져 있습니다. 코스닥 아. 20위는 맞아요, 뭐더라? 김재규 맞아요, 전문가께서 맞아요. 눌러주셨어요. 20위도 바이오 같아요. 어떤 거라고 하셨죠? 현대바이오 같습니다.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슈들이 많았던 만큼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현대바이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잘 맞추시고 가시는 가운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또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제가 등장할까요? 함께 보시죠. 코스피가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정말. 자, 이건 정말 지금 보여드리는 정말 문제였는데 뭔가요? 아쉽습니다. 야신 전문가께서 조금 더 빨랐어요. A piece of cake. 이건 근데 누워서 떡 먹는 거 아니고요. 앉아서 케이크 먹기.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들 아셨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그쵸? 정답입니다. 자, 두 분이 굉장히 또 시총 상위도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 덕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맞추셨을까요? 한번 승자 확인해 보시죠.
난이도를 한 건 높였던 라운드 2 역시 두 분의 전문가는 대단하십니다. 잘 헤쳐 나오셨고요. 잠깐 보신 것처럼 3일 전날 특집 방송이 진행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또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쯤에서 공략주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서 야신 김도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종목이죠. CD즈부터 살펴봐 주실까요? CD즈는 여전히 지금 강하게 잘 버티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장중에 또 저가 매수가 또 한번 왔었어요.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다음 주에 튜스데이 되면 또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거의 57,000원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CD즈는 실적은 굉장히 좋죠. 계속 제가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죠. 하지만 주식수는 200만 주밖에 없기 때문에 몇 주만 사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이거 단타 종목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요. 실적주예요. 그리고 중장기주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거 관종으로 무조건 좀 길게 롱텀으로 해서 제가 얼마 제시했었죠? 7만 원. 그리고 경기 좋아지면 10만 원 무조건 넘어가요. 얘는. 저는 일단 10만 원 목표가 잡고, 자, 다음 Tuesday, 자, 3일절 빅 할러데이 잘 쉬시고요. 그냥 편하게 쉬시고, 자, 화요일 날 만약에 조정장이 또 와서 또 눌려진다면 제가 다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제 옐로우 떡방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공개한 종목이니까 지금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 별명들이 붙었던 종목이죠. 디즈니 아니고 시드니도 아니고 CD즈입니다. 재미있는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인트론 바이오도 저희가 계속해서 홀딩한 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4.6%가량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인트론 바이오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뭐 이렇게 박셀 바이오, 피플 바이오 실적 없는 그런 영향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인트로는 실적도 좋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자체 기술력 40개 이상의 특허도 갖고 있는 실적주예요. 그리고 미래 성장 가치도 충분한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격 내려왔으면 지금은 땡큐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23,000원, 4,000원대부터 그 이전에는 22,000원, 3,000원에 사서 거의 또 28,000원대까지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종목이고, 그 이전에는 17,000원, 18,000원에 사서 정말 3만 원대까지 큰 수익을 준 종목인데, 최근에 이런 또 기회를 줄지 또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도 조정 장세가 와도 인트로는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적극적으로 관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략 종목 1순위로 드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트론 바이오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오늘 또 임팩 있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눌릴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전자 인증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한국전자 인증은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부터 느닷없이 전자화폐, 전자결제 부분, 자, 뭐 그런 쪽 섹터를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효자인 거죠. 급등도 안 나오지만 급락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한국 정보 인증은 자,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나라의 인증업체, 그리고 지금 이제 공인 인증수가 이제 폐지가 되고 신원, 개인 확인 절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계속 개발돼서 벌써 다 협약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독점권을 가진 유일한 업체. 그래서 향후의 매출이 정말 이렇게 인크레디블하게 크게는 성장은 못해도요. 지속적인 굉장히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염려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 인정을 해준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제 매수가 때는 지금 6,000원대 후반에서부터 물론 우리 증시가 밀리면 6,000원대 중반, 만약에 6,000원대 초반까지 오면 정말 땡큐하고 잡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손절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대로 단기적으로는 5% 크게 잡아도 10%를 넘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집이라는 표현을 써도 물타기 아니고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다시 잡으셔야 되지 그걸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계속 추가하는 거는 리스키합니다. 너무 리스크 커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것도 관종으로 제가 공략 종목으로 적극 추천하는 꾸준한 수익, 안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최고의 종목이 아닐까. 야신의 공략 종목입니다. 네, 좋습니다. 23% 넘는 수익률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조금 더 눌림 목이 올 경우에 6,000원대 초반에선 조금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야신 김동우 전문가와 장중에도 직접 소통을 좀 하고 싶다, 질문들이 많다 하시면요. 직접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야신 김동우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라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김재경 전문가의 중간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자, 저희도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조강 ILI가 기다리고 있네요. 이 종목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지금 구해주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어제 매수 처리가 됐을 텐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건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은 현재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다 빠지니까 이것도 좀 빠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밸브 전문 기업이라고 그때 얘기했죠. 그리고 수소 경제 관련주도 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300억 구묘에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는데 또 나이 완료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토대로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 움직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최근에 조금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또 수급이 좀 몰리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11일 날 그 상한가를 친 이슈와 그렇게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 전 좀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의 실적과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실적을 낼 것과 포함하면은 분명히 한 번쯤은 다시 또 반등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금 변동폭이 심한 시장 때문에 좀 무너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방에서 지금 중기 라인 자리가 지금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분할 매수로 대응을 접근해도 나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주봉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 중기선에 대한 이탈이 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선이 진짜 완전 밑으로 보더라도 7,000원 중반 부분은 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길게 오래 놓고 보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또 전문가와 직접 소통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 조금 더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노란톡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김재경 세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바로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밀번호 럭키7 4번입니다.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수익 공략주일 텐데요. 혹시 이런 수익률들 놓치셨다면, 그리고 다음 주 아직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익 공략주 잠시 뒤에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다음 주 우리는 이 파도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 두 분의 전문가와 다시 한번 공략주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김재경 전문가입니다. 자, 김재경 전문가께서 이렇게 멋지게 한 가지 손가락을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다음 주에 꼭 하나만 봐야 된다면 전문가님 한 네. 종목 어떤 거 구해주실까요? 정말 최근에 시장이 좀 너무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뭐 실적이라든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성장성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로지 수급만 가지고 좀 매매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수급에 대한 관련된 종목과 그런 자리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목은요, 여러분들 AFW라는 종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FW. 자, 일단은 이 종목 소개를 잠깐 할게요. 일단 대주주 지분율이 53% 되고요. 부채 비율이 7%, 그리고 유보율이 1348%나 되는 좀 재무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뭐 전기차, 2차 전지만 하는데 2차 전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섹터에도 좀 유심히 좀 연결될 수 있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부스바라고 하는 알루미늄 박스와 구리로 된 전극 단자를 이제 마찰 용접한 제품인데 그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앞으로의 이런 이 부스바를 또 연간 5천만 개 또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도 물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제가 차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앞으로의 실적이나 관련 섹터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움직임, 흐름,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 심리를 굉장히 잘 꿰뚫고 그런 심리를 보면서 매매한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갖고 왔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어저께 굉장히 또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은 어저께는 장이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심리가 조금 무너졌던 자리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락 종목이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하락 종목이 무려 한 1,600개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급락을 하고 상승 종목이 정말 200개도 안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4.19% 갔다. 이거면은 이 종목에 현재 누군가 움직이고 있고 이 현재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그런 수급의 주체가 이 종목의 지금 급등 후 급락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이 종목의 하락을 원치 않지 않느냐라는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이 종목에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의 여력이나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 가격도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은 2월 17일 날 거의 상한가였거든요. 14,950원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심리적인 매매로 여러분들께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손절매 가격은요. 9,300원 드리고요. 목표가는 물론 상한가까지 또 가는 자리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 구간 중간 가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수급에 중점을 두고 찾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AFW로 구해주셨고요. 가격대는 9,300원에서 13,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자, 다음 공략주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야신 김동호 전문가입니다. 자, 야신 김동호 전문가와 함께 또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나이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조정장을 제가 예상하면서도 사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되도록이면 수익 청산과 아니면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종목을 정리해서 현금 비중화를 좀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부분들, 자, 우리 가족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 50%를 항상 현금 비중을 유지하라고 제가 2월 달 초부터 내내 계속 강조를 해왔었어요. 근데 시세는 왜 그러냐면 다음 주도 조정장에 추가 조정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오늘 정말 머리 아프게 고민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도 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드렸던 이제 시젠을 아까 재확산이 코로나의 변종이든 뭐가 됐든 재확산을 나오든 안 나오든 시제는 보시다시피 2020년도, 2019년도까지 보면은 매출이 1,200억에 순이익이 267억. 이것만 해도 대단한 기업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매출이 무려 거의 10배 가까운 1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Sales Profit이 얼마요? 거의 7천억에 가까워요. 이런 업체가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황금, 골든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최근에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자, 차트상 보시면 작년 8월 10일에 최고점을 찍었죠. 32만 원대까지 올라갔죠. 32만 2천 원, 2,500원, 2,200원. 오케이. 자, 근데 지금 현재 가격 12만 4,500원인데요. 자, 작년 4분기에 영업실적도 사상 최고를 내고도 왜 리포트나 이런 뉴스에서 혹평을 받을까요? 그 정말 이상하죠. 지금 3분의 1 토막까지 거의 내려왔는데요. 실적은 올해도 2021년도 2021에도 실적은 작년 대비 더 높아져서 1조 2천억 내외, 그리고 순수익 얼마? 7천억이 넘어가요. 이런 업체를 두고 모두들 이제 시제는 보지도 말라고 할 때 야시는 이제 쳐다보셔야 됩니다. 공약주로 저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다음 주 장세에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약주로 추천합니다. 네, 시즌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가격 전략 이거 해도 되나요? 지금 12만 4,500원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시초가부터 제가 공식상 이게 가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사시더라도 조금씩 매집해서 가시고요. 단기 목표가 15만 원, 그리고 단기 손절가 11만 원 드렸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 다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즌으로 구해주셨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라운드 3 오늘 승자를 거머쥘 두 분의 전문가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는 빙고판이 기다리고 있죠. 빙고판 함께 열어보시죠. 자, 오늘도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한번 종목들을 찾아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 있을까요?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아래 세 바이오 번째 줄. 어디 있을까요? 가로로 숨어 있었고요. 자, 야신 김동호 전문가님. 저는 태광. 태광이 어디 있을까요? 산업. 산업까지 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이거 진짜 찾아볼까요? 자, 저기 왼쪽에 세 번째 대한강통신 보이네요. 대한강통신. 예. 대한강통신도 정답입니다. 바로 또 어디 있네요. 있을까요? 수요일 날 제 파트너가 하신 비덴트. 비덴트도 정답이고요. 자, 한 종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맞춰주실까요? 자, 힌트 대각선으로 숨어 있습니다. 자, 어디 저기다.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오 대각선 오리콤. 오리콤 네. 정답입니다. 자, 굉장히 빨리 맞춰주셨습니다. 승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감사. 자,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전문가께서 오늘 승자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오늘 무료 방송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드디어 이겼네요,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장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힘든 장이고 폭락한 장이었는데 오늘 장에도 저는 노란톡 방에서 세 종목 추천하고 올킬 수익 냈습니다. 그렇게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으로 한번 오십시오. 네. 예, 좋습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시작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주식 해지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을 테니까요. 꼭 클릭해서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김재경, 야신 김동우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저희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 MTN 검색하시면 된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